자, 자, 이제 뭐 오후 4시간 또 금방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게 12번까지 했습니다. 13번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다 그림 속에 다 우리가 했던 거고요. 자, 요거 봅니다. 자, 348페이지. 자,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도 법무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리고 의결기관이고, 그리고 위원자 1명, 위원 6명이니까 총 7명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소속은 법무부 장관 소속인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보안관찰 요거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위원을 보게 되면은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가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자 1명,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가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변호사 위촉에는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변호사 위촉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응? 제한이 없다 하면 틀립니다. 제한 있잖아요. 제한이 뭐죠? 뭐가 제한이에요? 그렇지, 과반수지. 제한이 없으면은 이런 말들이 조문에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다면은 이런 말이 조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2분의 1 이상은 가반수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7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은 무조건 뭐예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위촉에는 제한이 있지 없다 하면 틀립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가반수 이상.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고 의결 정조수는 제가 출가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은 13조가 나와요. 자, 피청구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피청구자는 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을 받아요. 송달을 받으면은 송달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법무부 장관 또는 위원회의 서면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7일 이내에요. 서면으로. 2개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결정은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안관찰 집행 18번 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보안관찰 처분 집행해서 집행 검사가 하고요. 그리고 지휘는 서면으로 한다. 그 다음 이제 사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망이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요. 자, 요거 A 하고요. 보주하거나 B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에요. 요 2가지가 뭐냐 하면은 뭐죠? 집행 중지 사유가 됩니다. 요 A하고 B가 집행 중지 사유예요.
자, 이런 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했다.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다 이 말입니다. 보안관찰은 경찰서에 하니까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다.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도주했다.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다.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그렇지, 경찰서에서 알겠죠. 왜? 경찰서에서 보안관찰을 하니까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집행중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경찰서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집행중지, 검사에게만 다 집행중지 하라고 신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엄령이 나와 있죠. 엄령이 나와 있잖아요. 서장이, 빨간색 보세요. 서장이 검사에게만 다 집행중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청하면은 검사가 많은 거예요. 집행중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장이 검사한테 신청하고 그러면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취소합니다. 자, 지체 없이 대신에 시험에는 7일 이내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험.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집행중지 사유가 두 가지가 뭐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신청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사유가 소멸되면은 언제 취소해야 되는지 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이상 소재 불명인데 1개월 대신에 2개월 이렇게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럼 X입니다. 15일 이상 이렇게 놓은 적도 있어요. 그럼 X입니다. 1개월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다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신고사항이 나옵니다. 자, 이 신고사항은요, 앞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했고, 밑에 거 공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조, 18조. 6조는 뭡니까?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고고, 18조는 뭐죠? 피보안관찰자 신고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예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할 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그 결정 받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처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신분일 때 이걸 고지해야 되고 처분을 받은 자로 결정되면은 이걸 고지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신고 우리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출소 전에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서장한테. 출소 후에 며칠 이내 변동이 있으면 전부 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합니까? 다 서장이에요. 왜? 경찰서에서 보안관찰 하잖아요. 다 서장한테 뭐예요? 다 신고하여야 한다. 왜? 신고 의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의무다, 의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중에서 뭐예요?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 피보안관찰자가 되면은 또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한다? 7일.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그 다음에 변동이 있으면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다음에 주거를 이전하거나 국외 여행 또는 며칠 이상?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누구한테 신고한다? 서장한테. 다 서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내용을 잘 비교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 결정을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정한다고요? 보안관철 처분 결정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잖아. 그럼 결정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며칠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0일 이내 어디에?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서울 고동이지 서울지방법원 가면 안 돼요.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면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면제 결정을 신청했는데 기각 결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어디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 더 남았네요. 21번. 자, 보안관찰 처분 수단입니다. 자, 처분 수단이 되겠습니다. 처분 수단. 요거는 두 문자가 있죠? 뭐예요? 경동은 지도를 보고 응급구호하였다. 경동은 지도를 보고 응급구호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동태보고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동태보고는 1항에 몇 개월마다 보고한다? 3개월마다. 맞죠? 3개월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자, 3개월마다 보고하는데요. 그러면은 서장이 검사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서장이 검사에게 보고하는데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서장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잖아요. 다음 각 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인데 다른 거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건 이거예요. 10일 이상 주거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 불명이 10일이지 7일 뭐 이렇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자, 9가지 사유가 발생하면은 서장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구 관리법을 봅니다. 출입구 관리법은 한 2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아마 오늘 수업하면은, 뭐 5시까지는 아마 출입관리법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이제 우리가, 범죄인 인도법, 공조법, 뭐 그렇게 2개를 또 마무리를 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요. 2단계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좀 빨리 나갑니다. 공부할 때도 2단계, 3단계는 정말 쉬워요. 결국 반복만 하시면 돼요. 1단계는 좀 복잡하고 좀 길고 어려워요. 1단계만 잘 하시면 2단계, 3단계는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출입구 관리법 한번 볼게요. 우리 출입구 관리 공무원은 이 출입구 관리법을 공부를 많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또 시험에 나왔죠. 예국인. 예국인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한 사람. 자, 여기에도 추록이 좀 있던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추리관리법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수정할 거는 수정할 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고발 통고 처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추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좀 양이 되겠네, 그지? 예. 자, 그건 미리 한번 뭐 다 붙여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별거 없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 뭐 출판사에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6월 말까지 새 책 찍어내라 그랬어요. 또 급하게 하지 말고 찍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추록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책 사지 말라고 제가 추록을 준 거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추록만 잘 하시면은 이번 시험 말고 다음 시험까지 봐도 상관없어요. 추록만 잘 하시면 돼요. 추록만 잘 하시면 책을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책을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스스로 책을 바꿔요. 그죠? 바꾸지만 뭐 대부분 좀 깔끔하게 교재를 잘 정리한 사람들은 뭐 굳이 책을 바꾸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국인 겠습니다. 예국인 하면은 원래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예국인 하면은 예국 국적을 가진 자.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예국인이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국인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복수 국적자예요. 자, 예국인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예국인으로 한다면은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입니까? 예국인입니까? 내국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국 국적을 가진 자를 예국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내국인이 될 수도 있고 예국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제외공간장입니다. 제외공간장 많이 들어봤죠? 누구를 제외공간장이라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 대사, 공사, 총영사, 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장.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 바로 제외공간장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요거는 참고로 보라 이 말입니다. 왜? 뒤에 가면 뭐 제외공간장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출입국. 자, 출국. 자, 국민 출국.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출국한다. 누구한테 심사를 받아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죠. 그죠? 밑에 거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번입니다. 356페이지. 4조 29조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4조 29조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4조는 출국 금지고요. 29조는 출국 정지예요.
그리고 356페이지, 357페이지 그 내용 똑같습니다.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나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핵심으로 요약한 게 바로 밑에 표입니다. 357페이지. 출국 금지 및 정지 사유.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보시면 되는데 수정할 게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미리 추록을 보고 수정을 했을 거예요. 자, 요게 출국 금지 정지 사유예요. 그리고 요게 출국 금지 정지 기간입니다. 아셨죠?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출국 금지는 내국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출국 정지는 예국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출국 금지는 내국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출국 정지는 예국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국인은 출국 금지, 이런 경우에 예국인은 출국 정지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야 한다 하면 안 돼요. 자, 사유 한번 보세요. 자, 기억면 읽어보시고, 벌금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천만 이상이고 추징금은 2천만 이상이에요. 자, 1천만 대신에 500만 이상, 2천만 원 대신에 1천만 이상.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500만 원 이상 X, 1천만 원 이상 X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국세, 간세. 국세와 간세는 5천만 원 이상. 또는 지방세는 뭐예요? 3천만 원 이상.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은 출국 금지, 예국인은 출국 정지가 되는 거예요. 요 금액도 5천만 원, 3천만 원. 알겠습니까? 금액 따로 놓으면 틀립니다. 다르게 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에는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속하는 경우는 출국 금지 기간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출국 정지는 몇 개월이에요? 예, 출국 금지와 정지가 다른 건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출국 금지나 정지나. 범죄 수사는 1개월 이내고 도주는 3개월, 소재도 3개월,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영장 유효 기간까지입니다. 출국 금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거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 다 하셨죠? 추록 보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노는 거는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에 잘 안 노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시험에 잘 노는 건 잘 모르고 대충 알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오잖아요. 시험에 잘 노는 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음 페이지 연장 해제가 나옵니다. 자, 공부를 할 때요. 2항 1항 순으로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출국 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 금지가 필요하실 때, 계속 출국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 출국 금지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누구한테? 예,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하면은 뭐예요? 법무부 장관은 이 말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그 기간을 어떻게 한다? 연장할 수 있다.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내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리한 것 같으면 무조건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불리하니까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해제입니다. 출국 금지 요청한 기관장은 출국 금지 사유가 없었을 때 즉시 간로하시고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한테 즉시 해제를 요청하면은 법무부 장관은 이 말이에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자,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니까 무조건 하여야 한다 이 말. 유리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즉시 해제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즉시가 붙어 있잖아요. 즉시가 붙어 있으니까 둘 다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3일 전까지 법무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얘는 즉시 법무장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3일 전까지 즉시 비교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장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통지예요. 자, 출국 금지 결정 통지가 나옵니다. 자, 출국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 이 말이에요. 자, 출국 금지하거나 연장하면은 즉시 뭐예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네, 즉시가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출국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출국 금지를 해제하였을 때도 뭐예요? 당사자에게 즉시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가 있으니까 뭐예요?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뭐예요? 통지 원칙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 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항은 뭐예요? 원칙이 되는 거예요. 3항은 뭐예요? 1항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2항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2항은 무조건 해제하면은 즉시 통지하는 거고 1항 같은 경우는 원칙은 즉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조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모 대학 교수가 대학원 후배인데 문자 왔어요. 나한테. 교수님, 기출문제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교수가 기출문제, 이제 마약에 관련 건데, 아무래도 뭐 수사 쪽에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한강 이남에서는 대학교에 강의를 많이 해주고 조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마약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나도 이제 뭐 수사를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돼 2017년도까지는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사 과목에 대해서 경찰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가 있는데, 박스형이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답이 두 개인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처음에 나도 봤을 때는 좀 이상해. 이상한데 잘 보니까 답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프로포폴 한 거 알죠? 그죠? 우리 수면, 그죠? 또 한각 효과도 있잖아요. 자, 프로포폴이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한각 효과가 있어요. 한각 효과인데 제일 마지막에 마약으로 선정되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로포폴은 마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각 작용했잖아요. 한각 작용을 한다 했으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마약유로 관리한다 하면 맞는 말인데, 마약으로 관리해서 지정한다. 마약으로 관리, 어떻게 되지? 마약으로 뭐 지정 관리한다. 마약이 아니죠. 마약유, 이렇게 하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든지. 그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나도 처음 봤을 때는 한 3줄이니까 1줄, 2줄까지 이거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일 뒤에 거는 나도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해줄게. 그래 이제 그 됐어요. 이제 강아지 산책할 때 산책하면서 봤어요. 뭐가 틀렸지? 답은 이걸 확실히 틀렸는데 이거는 또 확실히 맞는데 여기 틀리는데 여기 왜 틀렸지? 그거는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래 돼 있더라고.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는 자존심이 강해요. 나름대로 지식인이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한테 물어서 해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좀 사람이 겸손한 거죠. 예,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지? 제자들에게 제대로 왜 틀린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못 깨달았으니까, 못 발견했으니까 물어서라도 그렇게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나는 속으로는 굉장히 좀 보기가 좋았어요. 내한테 물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정교수입니다. 정식 교수예요. 시간 강사가 아니고 학과장이에요. 그 대학교 학과장이에요. 학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서 알아가지고 가르치겠다. 굉장히 용기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좀 겸손한 거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사실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다 압니까?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지도교수님이 이제 경북대학교 로스쿨 거기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질문을 10개 던지잖아요. 5개 대답 못해요.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반천재예요. 독일 유학파인데 성균관대학교 법대 나오고 독일 유학 갔다 오고 강의하시는 분은 거의 반천재예요. 그런데 내가 질문을 10개 하면 5개 못해요. 그 10개 내가 어떻게 하냐. 한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고민합니다. 자료 다 찾아봅니다. 알겠죠? 그냥 조금 모르니까 이해 안 되니까 가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정말 내 힘으로 온갖 힘으로 다 해가 안 됐을 때 몇 시간을 고민했을 때 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교수도 대답 다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는데 한 5, 6년 차이 나나? 많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공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고민해서 질문을 던져주니까 그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교수로서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수들도 공부 안 해요.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하러 안 오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럼 나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질문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하지만 나도 간혹 뭐지? 이래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고. 제자들의 질문도 교수들의 그걸 실력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제도 그냥 대학 교수가 뭐야 이것도 모르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은 참 용기 있다. 쉽지 않은데 대학 교수가 누구한테 질문해가지고 아는 게 쉽지 않은데 학생도 아니고 그죠? 쉽지 않은데 연락을 한 거 보면은 참 나름대로 괜찮다. 한 학기 후배예요. 나이는 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못 늦게 들어갔으니까 32에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걔하고 내하고 거의 한 6, 7년 차이 나겠네. 최소한 거지. 6, 7년 차이 나나? 아니다. 6, 7년 더 나네요. 한 7, 8년은 차이 나겠다.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편하게도 질문할 수 있는데 어제는 뭐 답변하고 나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모습, 문자로 인사도 하고 하던데 하여튼 나는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자, 여러분 질문하라 이 말인데 저한테 알겠지? 그래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의 신청. 자, 출국 금지, 출국 기간 연장.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청은 10일 이내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접수를 하겠죠. 이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며칠 이내 결정을 해야 되죠? 15일. 연장 15일이 됩니다. 그럼 최장 30일 안에 결정하면 돼. 이 신청은 10일 이내 신청하고 결정은 15일 연장 15일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긴급 출국 금지가 나옵니다. 출석을 안 불렀네. 다 뭐 100% 눈에 뭐 100%다 넣으니까 출석을 안 불러. 자, 다음 시간에 불러봅시다. 그래도 막 한번 불러봐. 자, 그래 이름이 이제 여기서 이름이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봐도 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름을 팍팍 기억이 잘 안 나요. 내하고 자주 마주치고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좀 이름이 여학생들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금방 내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제 대충 다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자꾸 불러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봐야 되겠어요. 자, 긴급 출국 금지 봅니다. 긴급 출국 금지는요, 사유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보세요. 자, 이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수사기간은 이렇게 3년 이상 있고, 3년 이상 있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 3년 대신에 뭐 2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 있고, 단기 가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3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또, 니은은 뭡니까?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경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긴급 출국 금지 사유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우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장기 3년 이상 있고, 도망, 위에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경우. 됐죠?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때로부터 몇 시간 이내 법무부 장관한테 긴급 출국 금지 성인 요청을 해야 됩니까? 6시간 이내에 성인 요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6시간 이내에 성인 요청을 해야 되고요. 자, 6시간 이내에 성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 이내에 성인을 받아야 돼요? 12시간 이내에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6시간 이내에 성인 요청을 해야 되고, 성인 요청을 했으면은 12시간 이내에 성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6시간 이내에 성인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12시간 안에 성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응? 이런 경우에 지금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했잖아.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청을 이제 몇 시간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한다고? 6시간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 해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 6시간 이내에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12시간 이내죠. 12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해도 해지하는 거예요. 6시간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해야 되고, 승인 요청을 했고 12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해도 해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6시간, 12시간 서로 자리 바꾸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거 12시간, 이거 6시간 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 잘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입국을 합니다. 입국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입국 상륙입니다. 자, 외국인 입국을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는 자기 나라에서 발급하는 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사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증이 뭐예요? 입국 허가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외국인이 여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입국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입국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한다. 물론 입국 심사는 출입관리 공무원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증 발급은 누가 한다? 그러니까 출입관리 공무원이 심사는 하지만 도장 빵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건은 수첩이 있지만 사증은 뭐예요? 수첩이 없잖아요. 사증은 뭡니까? 여건 안에 도장 찍는 거잖아요. 입국해도 됩니다. 빵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증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입국해도 됩니다라고 빵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사증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사증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두 문자가 있죠. 뭐예요? 난민국 재협정이에요. 난민국 재협정 그리고 요게 국제 친선 강강 여기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밑에 있습니다. 음령에 있어요. 이 두 문자가 뭐죠? 법무부 장관이 30일에 외국에 갔다. 자, 칠판 봅니다.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유가 뭐죠? 난민국 재협정. 국자가 뭐죠? 국제친선이죠. 자, 국제친선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밑에 있잖아요. 자, 국제친선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30일에 외국에 갔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밑에 음령까지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거는 난민국 재협정 네 가지 기억하시고 국제 친선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30일에 외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밑에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법무부 장관이지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시험 정답이었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입니다. 자, 사정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증은 누가 발급하죠? 법무장관이 하죠? 발급 권한을 누구한테 임할 수 있다? 제외공간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외공간자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거. 이해하셨죠? 자, 체류 자격입니다. 자, 체류 자격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바로 일반 체류고 두 번째는 영주 자격이에요. 자, 일반 체류 자격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90일, 뭐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 자격은 뭐예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계속 우리나라에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말한다. 우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만약에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예요? 여행 같으면 거의 30일짜리잖아요. 30일짜리. 아니면 뭐 1년, 무슨 다른 이유로 가면 1년, 뭐 3년,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뭐예요? 여권을 발급받으니까 그게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위마다. 근데 영주 자격을 받게 되면은 뭐예요?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영주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체류 자격은요,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반 체류 자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다. 단기, 장기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90일이에요. 단기는 90일, 3개월이죠. 90일 이하 기간, 90일 이하 기간만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게 단기 체류고요. 90일 초과하는 거는 장기 체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 체류는 5개밖에 없어요. 한 4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단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미리 한번 보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할 텐데요. 자, 36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36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단기 체류 자격 B1, B2, C1, C3, C4 나옵니까? 그 5개만 단기예요. 나머지 밑에 한번 보세요. A1, A2, A3, D1, D2, D3, D4, D5, D6, D7 쭉 나오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D가 10까지 있고 E1부터 E9까지 쭉 9가지가 있고 E도 10까지가 있고 F도 나와 있고 H도 나와 있고 G도 나와 있고 굉장히 많죠. 전부 다 장기예요. 단기가 5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장기 체류 자격이다.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단기와 장기 차이점 아시겠죠? 단기는 90일 이하고 장기는 90일 초과입니다. 단기는 5개밖에 없어요. 5개가 무엇이다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자, 됐죠? 자, 영주 자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